3개월에 이제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이 3개월 돌아오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다른 건 안 빠른데 이거 직원조회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세봐요. 정말 3개월 됐나. 근데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도 그들이 남긴 로마의 문화, 그리고 로마의 법률,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특히 로마법 정신은요, 중국법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어떤 걸 이야기했죠? 로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 중에 박타순트세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그게 로마 시대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로마가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요. 그 중에서 힘들었던 전쟁 중에 하나가 포에니 전쟁이었다고 해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는 그 나라의 가장 고위 공직자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출전을 하거든요. 로마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최고위를 가리켜서 콘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집정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집정관인데, 집정관 16명이 출전을 해요. 전쟁에. 그리고 그 전쟁에서 13명이 전사를 합니다. 3명만 살아 돌아왔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제2차 세계대전, 비극적인 전쟁이죠. 1940년 9월에 히틀러가 영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거든요. 대공습을. 그 당시 국왕이 조지 6세였고요. 국왕은 당연히 피하겠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지 6세 국왕은요, 버킹엄 팰리스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그래요. 네, 도망가지 않았다. 그 공을 끝까지 지켰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선조 도망간 거 아시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다 도망갑니다. 원수들은. 근데 에드워드 6세는 끝까지 그걸 지킨 거예요. 45년 3월인가? 그때 조지 6세의 큰딸이죠. 지금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왕위 계승서열 1번입니다. 여성은 군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졸랐다고 해요. 군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결국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군 트럭을 직접 운전했더라고요. 그리고 군 트럭 정비도 본인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서 53년에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4세기에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장 브루아사르라는. 이 사람이 연대기를 쓰면서 깔레 이야기를 했어요. 깔레는 프랑스 북쪽에 있고, 그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영국의 도버가 있습니다. 깔레는 백년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백년전쟁이 1345년부터 1353년 이때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깔레가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했다고 그래요. 한 1년 정도 공방전을 하다가 결국 점령이 되는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에드워드 3세인데 에드워드 3세가 깔레시로 직접 진격을 하는 겁니다.
항복을 받고 이 부분을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장 브루아사르가 기술을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에드워드 3세가 너희들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6명 채용을 하겠다.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맨 먼저 나온 사람이 그 당시 가장 깔레에서 부자였던 웨스타시 드생 비에르, 그 다음에 장테르 시장, 이런 식으로 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6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의 왕비가 그때 마치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아기에게 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채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결국 살려줬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쓴 건데 세월이 쭉 흐르면서 1884년에 깔레시에서 그 깔레 시민의 이야기를 좀 형상화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조각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6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래서 깔레의 6명의 시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부르주아예요. 오늘을 보면. 했는데 로댕은 이 브루아사르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레의 시민상을 보면 한번 이따가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얼굴이 다 죽쓰고 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완전 찡그리고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로댕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면 브루아사르가 이렇게 극화했던 그것이 진실인 양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깔레의 이 이야기가 귀족성은 의무를 수반한다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발상지가 깔레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단어를 최초로 썼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극작가 발자크 있죠. 발자크가 골짜기의 백합 여기에서 이 단어를 최초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것, 최초의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호모의 일리아드다.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로이의 왕자 사르페돈이 그 전쟁을 앞두고서 자기 친구에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갈리쿠스에게, 야, 우리가 맨 앞장서자.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그 왕자가 자기 친구 갈리쿠스와 함께 최전방에 나간,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발자크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귀족성은 의무로 수반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신분제사의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 비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대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지위에, 자신의 명예에, 자신의 부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라. 그냥 의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를 이행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정말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양반 중에 상층 계급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해방이 되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 다 검은 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그런 정의의 정신은 뭐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블레스 올리주 이것을 언급하게 된 동기는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내 이치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내 이치에 상응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체 우리들 중에서 그 의무의 크기가 가장 크다, 교육감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우리 전북교육계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좀 품격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9월 시작되면서 해마다 이렇게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숨가쁜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서로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